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의 6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년 동기 대비 3% 상승, 전월 대비로는 0.1%가량 하락하면서 둔화세를 나타냈습니다. CPI의 월간 대비 물가가 하락한 것은 2020년 상반기 이후 4년 만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소식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미국의 6월 물가 지표의 둔화에도 불구하고 나스닥이 2%대의 조정을 받으면서 혼조 마감했습니다. 지난 11일간 오름세를 이어오던 테슬라가 8%대 하락을 보이는 등 올해 시장을 이끌었던 주요 빅테크주들에서 대거 조정이 발생했는데요. 오늘 관련주들의 흐름을 유심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 번째 소식입니다. 오스탄 골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가 현지 시간으로 11일 곧 금리 인하를 할 때가 무르익을 것이란 확신을 갖고 있다고 말하면서 9월의 피벗 개시 가능성에 불을 지폈습니다. 골스비 총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2%대로 가는 길에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소식입니다. 삼성전자가 미국의 DNA 분석 장비 기업인 엘리먼트 바이오사이언스에 전략적 투자자로 참여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엘리먼트사는 최근 2억 7천만 달러 규모의 시리즈 D 투자를 단행한 바 있는데 이에 삼성이 타 기업들과 함께 공동 투자자로 참여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7월 12일 금요일 실전 매매의 정수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이 빅테크주를 중심으로 대거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가 되게 되면서 혼조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실제로 다우 지수는 간밤 소폭 상승했지만요.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각각 0.8% 이상 그리고 1.9% 이상 강하게 조정을 받았는데요. 이날 엔비디아는 5%대 그리고 그간 상승 랠리를 이어왔던 테슬라는 하루에만 8%가 넘게 빠지는 등 강하게 조정을 받았고요. CNBC는 이날을 이상한 목요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대형주 위주의 S&P 지수가 조정을 받을 동안 간밤 소형주 위주의 러셀 2000 지수는 3.5% 이상 강하게 급등했는데요. 이렇게 투자자들이 소형주로 관심을 돌리게 된 건 6월 CPI 둔화세에 따른 금리 인하 기대감이 확산된 것이 배경으로 주목이 됩니다. 미국의 6월 소비자 물가 지수 CPI가 전년 동월 대비 3% 상승 그리고 전월 대비로는 0.1%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게 되면서 4년여 만에 이 월간 대비 둔화세를 보였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오늘 우리 시장 금요일을 어떻게 시작하고 있을지 코스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코스피 보겠습니다. 어제 0.8% 이상 오르면서 2,890선을 돌파 마감했던 코스피. 오늘은 1% 이상 강하게 조정을 받으면서 2,890선을 반납했고요. 어느새 2,850선까지 후퇴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거래일 외국인 혼자 7거래일 연속 계속해서 매물을 담아냈던 코스피 시장. 오늘은 외국인이 매도세로 전환을 한 모습이고요. 개인과 기관이 동반 매물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코스피와는 반대로 0.7% 이상 조정을 받았던 코스닥. 오늘은 0.67%가량 추가적인 조정을 이어가고 있고요. 850선이 깨진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코스닥, 현재 이 외국인이 현재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이 여기에 가세하고 있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제 코스피가 2,890선을 돌파한 지 단 하루 만에 오늘 강하게 다시 조정을 받고 있는 이 되돌림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 오늘 우리 시장인데요. 이런 분위기 속에 오늘 저희가 주목해볼 섹터는 바로 원자력 발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현지 시간 10일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체코와 스웨덴 그리고 네덜란드, 핀란드 등 4개 국가와 양자회담을 갖고 원전 협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특히 이달 내로 결정이 나는 이 체코 원전 사업 수주와 관련해서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에게 적극적으로 한국 기업의 원전 수주에 대해서 당부했다고 전해졌는데요.
윤 대통령은 파벨 대통령에게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의 시공 능력과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수출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를 통해 금융적인 지원도 가능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했다고 합니다. 과연 오늘은 이 중에서 어떤 종목을 담아볼지 저희 잠시 후에 만나볼 거고요. 실전 매매의 정수, 오늘도 이정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자, 어제 미국 시장이 좀 빠졌습니다. 일단 미국 시장 차트가 5일선 음봉, 그러니까 이탈을 되는 음봉이 오랜만에 나왔기 때문에 일단 조정으로 들어갈 것. 오늘도 봐야 돼요. 오늘 금요일 저녁 미국 시장 한 번 더 빠지는 봐야 되는데 근데 빠져봤자입니다. 근데 이 빠져봤자라는 얘기가 종목들이 안 빠진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미국 시장이 빠지니까 당연히 빠지겠죠. 일단 IT 섹터가 당연히 거기에 가장 큰 타격을 받겠지만 끝나거나 죽는 건 아닙니다. 자, 미국 시장 볼게요. 자, 다우존스는 안 빠져요. 그리고 어제 나스닥하고 이쪽이 좀 빠졌는데 기술주들이 빠졌는데 일단 금리 인하 가능성 93%. 그러니까 거의 금리 인하 9월 달에 하겠다라는 얘기로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죠. 그리고 러셀 2000 지수가 급등을 했는데 이게 이제 미국의 중소형주들에 대한 지수입니다. 이쪽은 3.7% 급등을 했고 나스닥은 1.9%. 뭐 제가 볼 때는 뭐 9% 빠진 것도 아니고 뭐 13% 빠진 것도 아니라서 뭐 1.9% 빠진 거는 아니 그동안 올라간 게 있으니까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빠질 수 있죠. 이만큼 올라갔으니까 오늘도 빠질 수도 있고 월요일도 빠질 수 있고 근데 얘가 이렇게 빠지면 우리나라 종목들은 싸집니다. 어디가 싸지냐? IT가 싸져요. 그럼 싸졌다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또 올라갑니다. 다시 또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이게 2, 3일 동안 더 빠졌다고 올라갈 거냐? 미국 시장이 아니면 그냥 여기서 그냥 빠지는 척하고 차익 실현인 줄 알았지 하고 또 다시 올릴 거냐? 이거는 뭐 미국 시장의 나름 뭐 생각을 가지고 움직이는 세력들의 생각을 보면 되는 거고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죽는 거는 아니고 다시 나스닥은 또 올라가는데 흔들었다가 올라갈 거냐 그러니까 조정을 한번 받고 갈 거냐 아니면 그냥 갈 거냐 이거는 한 2, 3일 정도는 좀 지켜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이제 미국은 그래도 중소형주가 좋았다 그러죠.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끝났고 그다음에 뭐 폭락으로 가고 뭐 서브프라임 때처럼 아니면 코로나 때처럼 막 쭉쭉 빠져갖고 막 모든 종목들이 막 50%, 60% 박살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종목들이 지금 순환한다는 거죠. 순환이에요, 순환. 그래서 중소형주 쪽으로 순환한다는 얘기니까 미국 시장도 일단 대형주에 대한 차익 실현. 뭐 개인들이 차익 실현했다고 이게 떨어지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냥 큰 세력들이 그냥 뭉탱이로 한번 던진 것 같은데 왜냐면은 호재가 터졌잖아요. 금리 인하 호재로 그러니까 미국 개인들이 사줄 것 같으니까 엄청 대거 일제히 그냥 매도가 한번 나온 것 같은데 다 팔지는 못했을 거니까 또 떨어뜨렸다가 또 올릴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11월 달까지 끌고 가겠죠, 시장을. 어쨌든 중소형주 쪽으로 지금 매수세가 지금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도 테마주들이 좋습니다. 봤더니 오늘 우리나라는 어디 움직이면 로봇주들이 움직이네요.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부터 휴림 로봇. 오랜만에 움직이는 거예요, 오랜만에. 두산 로보틱스. 그렇죠. 두산 로보틱스, 휴림 로봇 정말 오랜만에 움직이는 거고 뭐 에브리봇 뭐 이런 로봇주들. 그래서 오랜만에 로봇주들 움직이는 거랑 건설주들이 좀 움직이는데 이제 금리 인하한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 수혜주로 건설주들이 하도 안 움직였으니까 순환매로 움직이는 거겠죠. 그래서 계속 갈 것 같지는 않은데 시장이 어느 정도 조정을 받으면 우리나라 시장도 뭐 크게 조정받지는 맞는 모습은 아니에요. 뭐 미국 시장 뭐 1%밖에 안 빠졌는데 1.9%밖에 안 빠졌는데 뭐 우리나라 뭐 코스피 뭐 5% 빠지겠습니까? 뭐가 빠지면 뭐는 올라갈 건데 자 일단 코스피는 지금 마이너스 1.4% 이 추세를 지금 우상향으로 상승으로 가고 있는 그러니까 상승장 트렌드죠. 상승의 트렌드에 훼손하는 모양은 아닙니다. 눌림목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이 미국 시장 조정에 따른 일단 박스권. 그러니까 미국이 안 올라가고 있는데 오늘 밤도 빠질지도 모르는데 설마 우리나라 지수가 뭐 오늘 갑자기 플러스 나가고 뭐 2,900, 뭐 2,950 가겠습니까? 못 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나라 시장도 미국 시장 눈치 보면서 이렇게 박스권을 만들어지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안 나와요. 이렇게 해갖고 뭐 2,000 깨지고 2,500 깨지고 이런 거는 안 나올 테지만 박스권으로 가게 되면 뭐가 유리하다? 중소형주 테마주들이 유리합니다. 그래서 뭐 화장품이라든지 뭐 자동차 부품주라든지 아니면은 전고체라든지 아니면 뭐 전력주라든지 전선주라든지 이런 애들이 더 유리하겠죠. 그리고 지금 시장이 미국 시장의 기술주들이 빠지다 보니까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오늘 열심히 빠집니다. 삼성전자.
그렇죠. 오늘 5일선 그냥 크게 이탈하면서 3.7% 나빠지고 있는데 그리고 SK 하이닉스 오랜만에 5일선을 이탈을 하고 뭐 얘는 차트는 그렇게 크게 빠지는 모습은 아니지만 3.9% 나빠지고 있고요. 근데 이쪽을 만약에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기다렸다가 이게 더 싸지고 내려오면 물론 여기까지는 안 내려오겠지만 뭐 전저점이라든지 내려올 때마다 그러니까 이쪽을 노린다. 하이닉스, 삼성전자를 노린다. 그러면 지금처럼 시장이 조정받을 때 공략하는 건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근데 만약에 이정 전문가님 저거 살 거예요? 그래요. 제 주머니에 1조 있으면 저 사죠. 한 2천억, 5천억씩 사겠는데 저 그럴 돈이 없거든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어떤 걸 사야 되느냐? 삼성전자 하이닉스 살 게 아니고 지금 시장 조정에서 일단 매매가 되는 사람들은 전선주라든지 전력주라든지 원전 테마라든지 강했던 애들 있죠. 그래서 어제도 여러분들 우리 기술 드렸는데 강했던 종목을 살짝 조정받을 때 공략하니까 바로 수익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단타치기가 좋습니다. 어차피 안 죽어요. 왜냐면 지금 미국에서도 뭐 전선 교체에 대한 시그널, 그다음에 원전에 대한 뭐 체코 원전뿐만 아니라 유럽 다른 나라들도 계속 타진이 나올 거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전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아침에 기사가 나왔는데 그건 이따 읽어드릴 거고 어쨌든 뭐 이런 이제 테마주들의 흐름들은 여전히 양호하기 때문에 그래서 금액이 큰 사람들이야 뭐 하이닉스, 삼성전자 지금처럼 조정을 받을 때 돈 크게 막 10억, 뭐 500억 뭐 이렇게 운영하시는 분들이야 뭐 이렇게 조정받으면 분할 매수를 하는 건 맞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조정을 받으면 IT주들이 싸게 내려올 거 아니에요. 기다렸다가 나중에 싸게 사면 되고 지금 당장은 테마주들이 용이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로봇주 아까 강하다 그랬죠. 오랜만에 강하게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로봇주들을 예를 들어서 지금 AP 시스템 같은 경우도 진짜 오랜만에 움직이는 거예요. AP 시스템. SP 시스템이네요. SP 시스템 봐봐요. 이게 지금 4개월 동안 거의 코인 수준이죠. 코인도 한 4개월 동안 떨어지다가 지금 반등 준지 모르겠는데 지금 맨날 떨어지던 종목이에요. 맨날 지금 최근에 막 올라갔던 종목하고는 전혀 분위기가 다릅니다. 4개월 내내 떨어지고 손실도 마이너스 36%까지 4개월 동안. 그러니까 봄서부터 3월 봄서부터 지금까지 마이너스 36%로 맨날 깨지다가 이제 잠깐 움직이는 건데 그래서 저런 쪽으로 단타 대응도 충분히 가능하겠고 아니면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기술처럼 이렇게 강했던 종목을 가지고 단타 치는 것도 가능하고 근데 저는 확률은 후자가 더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움직이는 저쪽의 로봇주들 뭐 나쁘다고 얘기는 안 해요. 저쪽도 로봇 관련주들도 뭐 협동 로봇 해서 오늘 두산 로보틱스가 엄청 강하니까 움직일 만도 하죠. 얘가 이렇게 강하게 움직이니까 엄청 강하죠. 엄청 강하게 움직이니까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는 오케이. 하지만 강했던 종목들이 죽지 않기 때문에 전선 전력주들도 잘 봐야 된다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테마주의 흐름들 계속 좋습니다. 라는 말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매매의 정수, 오늘장 표적 종목 시간입니다. 앞서서 증시 흐름 간단하게 짚어보고 왔는데요. 간밤 미국에서 중소형주들이 좋은 흐름을 보인 만큼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테마주 장세가 지속이 되고 있는 모습이 포착됩니다. 먼저 로봇주들이 간만에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또 건설주들도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주로 부각을 받으면서 오늘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네요. 이렇게 해서 종목에 관한 대응이 더 필요하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 종목 상담 오늘도 열심히 달려가 보도록 할 텐데요. 전화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샵 0082번을 통해서 저희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보유 비중까지 보내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데요.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고요. 또 최근 당사를 사칭하고 있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반드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과연 오늘 원전주의 주인공은 누가 될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장 표적 종목 두산 에너빌리티 저희 매수가는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다시 등장을 해줬는데요. 두산 에너빌리티 오늘 장에서의 흐름 보자면 8%가량 현재 조정을 받고 있고요. 또 2만 100원 선에 현재 거래 중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이 중에서 오늘은 어떤 전략을 채택을 해볼지 지금 바로 전문가님 말씀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자, 지금은 매매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나라 시장 오랜만에 5일선 이탈이 나왔고 조정이라 그랬잖아요. 만약에 제가 오늘 넥타이를 메고 온다면 저는 파란색을 메고 왔을 거예요. 왜냐하면 조정이 시작됐으니까. 근데 조정이 시작됐지만 이게 우리나라 지수가 2,000 깨지려고 내려가는 게 아니고 그동안 올라왔었던 부분에 대한 되돌림 현상. 그러니까 종목들을 흔들었다가 흔들면 어떻게 돼요? 종목이 싸지겠죠. 종목이 빠진단 말이에요. 그럼 빠지면 그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일주일 동안 빠진다. 그럼 일주일 뒤에 종목들 1, 20% 빠진 것들 중에서 싸게 공략할 것들을 찾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매매인데 근데 오늘 보니까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게 시가총액이 14조인가 15조인가 하여튼간 가벼운 종목은 아닌데 오늘 갑자기 8%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악재가 있다 봤더니 뭐 악재도 딱히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그냥 미국 시장 떨어졌다고 기술주 떨어졌다고 떨어지는 건데 일단 뭐 두산 그룹주에서 두산 로보틱스는 엄청나게 강하게 움직이고 두산 에너빌리티는 좀 거꾸로 빠지고 있고 그래서 키를 맞추는 건가? 어쨌든 대형주 치고 지금 삼성전자도 뭐 3% 빠지고 하이닉스도 뭐 3, 4% 빠진다고 하지만 두산 에너빌리티 저렇게 8%씩 떨어뜨리는 거는 좀 오버라고 생각이 되고 거기다가 지금 뭐 용인 클러스터 지금 뭐 경고등이 떴다고 아침에 기사가 떴는데 왜냐면은 500조를 투입해서 반도체 생산 기지를 만들 건데 전기 없이 차질이 빚어진다. 그래서 뭐 서해안에서 전기 끌어오기에는 좀 아니지 않냐. 결국은 왜냐면 그걸 지어 놓으면 원전소 한 10기 정도가 필요한 전기가 필요하다 그러는데 그걸 또 서해안으로 끌어오는 것도 애매하고 그럼 뭐 져야죠. 뭐 방법이 없죠. 그래서 그런 이슈가 뭐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것 같아서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1등 기업이죠. 그래서 두산 중공업이었지만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그래서 이거를 이따가 가격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장 표적 종목 만나봤습니다. 두산 중공업이죠. 두산 에너빌리티 만나봤는데요. 오늘 좀 강하게 조정을 받고 있는데 특별한 이슈는 없는 것 같습니다. 매수가는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그 전에 지난주 표적 종목 상황 지금 바로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네, 지난주 표적 종목 수익률 현황입니다. 먼저 7월 1일부터 3일까지의 주성 엔지니어링, 매수가는 동일하게 3만 5천 원 선에 공략해봤는데요. 아쉽게도 이날 기준으로는 매수가에 도달하지 못했고요. 또 7월 4일 삼성전자 8만 원, 그리고 7월 5일 삼성전기 15만 5천 원 선에 공략을 해봤는데 아쉽게도 마찬가지로 이날 기준으로는 매수가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이어서 이번 주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7월 8일 주성 엔지니어링 매수가는 3만 5천 원 짚어주셨는데요. 벌써 6%가 넘는 수익률을 달성하면서 목표가 달성에 성공했고요. 또 이어서 7월 9일 두산 에너빌리티 매수가는 2만 1,500원 짚어주셨는데 4%의 수익률 달성하면서 목표가 달성에 성공했습니다. 이어서 7월 10일 SK 하이닉스 23만 원 선에 만나봤는데요. 아쉽게도 이날 매수가에 도달하지 못했고요. 또 어제 만나봤죠. 우리기술 현재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2,760원 짚어주셨는데 벌써 하루 만에 3%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하게 되면서 목표가 달성에 완벽하게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누적 수익률은 1,671.23% 기록하고 있네요. 이렇게 해서 지난 종목 상황들 다 같이 만나보고 왔는데요. 오늘 벌써 금요일이죠. 지난 한 주간의 종목들 다시 한번 리뷰해 볼 거고요. 또 오늘 장의 주인공, 이 두산 에너빌리티 오늘 장에서의 매수가까지 지금 바로 보겠습니다. 자, 지금 한 몇 달째 지금 계속 수익률 달성 중에 있는데 원래 이 방송을 처음 만들 때 이게 2016년도에서 만들어진 2015년도구나. 2015년도에 만들어졌던 방송이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미국 시장 급락하고 뭐 우리나라 시장 급락하고 거기 스트레스 받지 말기 위해서 종목들을 3에서 5% 먹으면 팔고 그러니까 아까우면 절반을 팔고 안 아까우면 99% 팔고 1%는 오징어 대리 남겨놓고 그래서 이제 단타하는 방송으로 이제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마음속에는 이거 혹시 에코프로처럼 8,000% 10,000% 가지 않을까요? 하는 마음이 있을까 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공개 방송에서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절반
혹은 뭐 10% 남겨놓은 거에 대해서는 이게 어디까지 갈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은 이제 공개 방송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요즘에 공개 방송을 안 하고 있죠. 왜냐하면 월요일 날에 강연회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 시장이 지금 이 조정이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봅니다. 종목을 사기 위해서. 한 2, 3일만 떨어지면 종목도 싸질 거거든요. 그럼 공략하면 돼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해드릴 거고 자, 그러면 이제 한 주간 여러분들한테 이제 단타 방송으로 여러분들한테 종목들 드렸던 것들 계속 수익이에요. 가격이 안 들어오면 안 들어왔죠. 어제도 드렸던 거 우리 기술도 수익이었고 지난주는 뭐 가격이 다 안 들어서 다 미도달이었지만 지지난주는 올 수익이었죠. 지지난주도 계속 수익이었고 지금 드린 것마다 다 그냥 제가 드렸던 가격 내에서 사면 일단은 3에서 5%는 먹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매매하기 좋은 장이라서 그래요. 마찬가지 오늘 종목들 지금 막 시장들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지금 막 마음이 막 무섭죠. 막 이거 어떡하지? 이거 또 뭐 하락장인가? 미국장이 어제 빠졌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떨어져야죠. 떨어지는데 뭐는 간단 말이에요. 그럼 뭐는 가느냐? 그동안 안 갔던 거 순환매 우리나라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순환매 그 첫날인데 뭐 다음 주 되면은 또 종목들은 또 바뀌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중소형주 미국에 이제 그쪽에 좋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중소형주 테마주도 장세 최근에 조정받았던 것도 있잖아요. 저 입이 근질근질한데 강연에서 얘기할 거니까. 그러니까 IT는 며칠 빠지면 또 올라가지만 저 IT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2차 전지도 있고 전고체도 있고 건설주도 있고 은행주도 있고 증권주도 있고 조선주도 있고 조선기자재도 있고 카메라도 있고 자율주행도 있고 화장품도 있고 제약주도 있고 비만치료제 있고 암치료제 있고 도대체 뭔 얘기하는지 모르겠죠. 그러니까 강연에 오면 제가 얘기를 해드릴 거고요. 자, 어쨌든 시장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정받으면 사면 돼요. 그래서 지금 여태까지 여러분들한테 드린 종목들 들어가서 3에서 5%다 수익 나고 있잖아요. 몇 개월째. 지금 3개월, 4개월 연속적으로 지금 계속 그런 것 같은데 오늘도 두산애들비 이따 가격 드릴 거니까 안전하잖아요. 망할 회사도 아니고. 자, 그럼 이번 주 드렸던 종목 먼저 주성 엔지니어링부터 보겠습니다. 자, 오늘 모든 IT주들이 다 약세를 보이고 다 빠지기 때문에 얘도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잘 지켜주고 있죠. 많이 빠져봐야 32,000원, 적당히 빠지면 뭐 35,000원에서 잘 지지해주고 있고 일단은 요 지금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오늘 좀 세게 빠지니까 뭐 다음 주에 한 번, 두 번 더 빠지면은 이제 더 이상은 안 빠질 거예요. 그럼 얘도 바닥 잡고 다시 올라오면 또 금방 또 36,000원, 또 37,000원 또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못 팔았다. 그거는 뭐 욕심이겠지만 욕심으로 못 팔았다.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다시 또 올라와서 팔 수 있는 기회는 줍니다. 어쨌든 6% 달성이 됐으니까 절반을 팔고 혹은 뭐 90%를 팔고 뭐 나머지는 계속 가져가서 언제 넘어갈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IT주들은 실적이 2분기보다 3분기가 더 좋고 그래서 대부분이 실적이 8월 15일 전에 다 나와요. 그리고 하이닉스도 25일인가 실적 발표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 하이닉스 실적 나오면 저는 시장의 예상치보다 굉장히 좋은 얘기로 쓸지 않을까 싶어요. 예상치보다 더 좋더라. 이렇게 되면은 3분기는 더 좋아진다. 뭐 이런 얘기 나올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IT는 대마불사 흔들려도 전혀 걱정이 없다 말씀드리고자 7월 9일 날에 자, 두산에너빌리티를 이때 여러분들 소개시켜 드렸죠. 이때는 뭐 장도 굉장히 강했고 그다음에 추세의 흐름들도 다들 양호했기 때문에 사자마자 고점에 떠 있는 상태에서 수익이 확 좋습니다. 근데 오늘 그냥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추세가 죽었느냐? 그것도 아니고 그럼 기가 외국인들이 많이 팔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지금 여전히 얘네들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안전하죠. 그러니까 매매하기 너무 안전한 종목인데 자 차트는 굉장히 바닥입니다. 결국 나중에는 시간이 지나면 전 세계에 이제 원전을 지어야지만 되는 상황이니까 뭐 4만 원, 5만 원 혹은 뭐 7만 원 간다 그래서 뭐 이상한 차트 아니죠. 하이닉스도 이렇게 생긴 상태에서 그렇게 안 가더만 이렇게 바닥에서 여기서 2016년도 그렇게 안 가더만 올라가고 2023년도에 그렇게 안 가더만 올라갔죠. 그러니까 원전도 갈 때 되면은 이렇게 바닥에 있다가 올라갈 때가 오지 않을까. 이따가 어차피 여러분들이 지금 사봤자 이거 시가총액이 커가지고 꼼짝도 안 하니까 가격 전략 드리면 거기에서 공략하면 됩니다. 자 어쨌든 이거 4% 수익 달성된 거고요. 그다음에 하이닉스는 23만 원에서 만약에 이번 주 수요일 날에 샀다면 수익 달성이 바로 됐을 거예요. 근데 가격을 안 주고 24만 8,500원까지 도망갔다가 다시 내려왔죠. 근데 이렇게 많이 올라갔으면 이렇게 빠질 것도 같지만 이렇게 안 떨어져요.
정말 많이 떨어져 20만 원 봅니다. 정말 많이 떨어져 20만 원이고 20만 원 떨어져야 지금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면 13%밖에 안 빠집니다. 얘가 13% 빠지는 동안 다른 애들은 2배 더 빠지겠죠. 그러니까 대형주라 그래요. 대형주라 얘가 13% 빠지면 웬만한 반도체 장비주들은 20%, 뭐 30%, 2배 이상 빠질 테지만 얘는 그만큼 안전합니다. 그리고 얘는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올라가요. 또 올라가니까 그래서 조정받으면 대형주 좋아하는 사람들은 사면 되는 거고 지금은 보유자의 영역. 이건 가격이 안 들어왔어요. 이번 주는. 자, 그리고 어제 드렸었던 우리 기술 어제 뭐 떠 있는 상태에서 2,760원에서 공략했더니 그냥 아침에 그냥 파다닥 하고 움직이더니 금방 수익 달성이 돼버렸죠. 근데 많이 못 팔았다. 이게 또 흔들릴 수 있지만 얘의 특징이죠. 개별주, 소형주, 중소형주 의 특징입니다. 소형주 섹터인데 많이 올라가서 그래요. 1,000원짜리가 지금 더블이 올라가는데 원래 2,000원도 안 됐던 종목인데 떨어질 때는 뭐 2,400원, 2,100원 후다닥 떨어지기도 하지만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 1, 20% 후다닥 올라가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산, 에너빌리티 이런 애들은 안 그래도 이런 애들은 원래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가벼워요. 스포츠카처럼. 덤프트럭이 막 점프하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렇죠? 막 레이싱 경기 하지 않잖아요. 덤프트럭으로. 근데 스포츠카는 레이싱 경기를 하잖아요. 코너도 잘 돌고.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얘는 원래 빠르게 움직이고 빠르게 그렇죠? 감속했다가 또 빠르게 올라가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고점에서 흔드는 방법이 있고 밑으로 흔들어서 개인들을 놀래킨 다음에 다시 올리는 방법이 있는데 또 갈 것 같아요. 넘어가서. 자, 그리고 이제 급등명중 종목, 급등명중 종목 이수페타시스부터 볼게요. 자, 11월 21일 이수페타 그냥 체크만 하는 건데 오늘 IT도 다 급락을 하니까 그렇죠? 걱정할까봐. 자, 추세는 안 깨졌어요. 여기도 60일선 정도가 추세인 것 같고 단기 추세는 지금 정도 자리인데 한 번 더 내려올 수 있습니다. 내려오면 어때요? 다시 올라가면 되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꺾여야 얘도 일로 4만 원, 3만 5천 원, 3만 원 내려가는 거고 과거에 에코프로 차트를 보면 이럴 때가 있었습니다. 에코프로도 쉬지도 않고 사자마자 그냥 이렇게 일직선으로 올라가지 않았어요. 그 중간중간에 그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올라갔다가 10% 빠진 날도 많았고 5% 빠진 날은 더 많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은 에코프로가 150만 원 간 거듯이 얘네들도 쉬지 않고 올라가지는 않고 중간에 이렇게 작은 계곡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많이 빠져봐야 뭐 62선 여기 지지 라인 정도로 보이고 지금은 미국 시장이 흔들려서 그거에 대한 여파인데 거래도 안 실리고 이거 어차피 이거 급락하고 떨어지면 개인들은 갖고 있지도 않아요. 기가 외국인들이 다 물려서 고생하는 거니까 그래서 쉽게 이렇게 뭐 무너지면서 일로 떨어지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다음은 삼성전자 작년 7월 7일 삼성전자를 이때 당시에도 제가 얘기했죠.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가 더 좋다라고 이때도 얘기했어요. 이때도 얘기했는데 그때 다시 7만 원에 얘기했던 건데 요즘에 뭐 9만 전자니 뭐 10만 전자니 뭐 13만 전자니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현실성은 저는 그냥 10만 원 정도 9에서 10만 원 정도 요게 현실성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느낌은 더 갈 수 있죠. 미국 장이 계속 올라가면 그러니까 미국 장 하루 흔들렸다고 끝나는 거 아닙니다. IT는 계속돼요. 계속됩니다. 2분기, 3분기, 4분기, 내년 1분기, 2분기, 3분기. 그러니까 잔파도에 지금 흔들려가지고 시장 뭐 끝난 거 아니니까 또다시 또 엔비디아가 또다시 뭐 강하게 올라가고 그다음에 테슬라가 지금 로보택시 8월 달에 나올 거를 지금 10월 달에 연기했는데 뭐 사람들은 이제 그 물음표를 던지는 거죠. 이거 택시 이거 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거 뭐가 잘못된 거 아니야? 이거 뭐 성능이 안 되는 거 아니야?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이거 나온다 그랬는데 8월달 나온다 해도 연기하는 거 보니까 뭔가 자신이 없는 게 아닌가? 근데 막상 나왔는데 막 제대로 나오면 그 디자인도 막 정말 좋고 거기다가 기능도 너무 좋고 가격도 너무 좋게 나오면 그럼 또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대감으로 일단은 10월 달까지 연기가 됐다 그러니까 하여튼 로보택시 때문에 일단 어제 테슬라가 급락을 했고 IT주 기술주들이 급락을 했다고 하는데 별로 크게 관심을 저는 안 갖습니다. 왜냐하면 그걸로
미국 시장이 급락할 거였으면은, 그러니까 정말로 빠질 거였으면 어제 1.9%가 아니고 19%가 빠졌어야 되는 거예요. 나스닥 19% 급락. 말이 안 되잖아요. 19%, 10%도 잘 안 떨어지는데. 자, 다음은 하이닉스. 자, SK하이닉스. 자, 어제 100%가 넘었는데 그대로 다시 또 떨어져가지고 좀 아쉽지만 추세는 우상향입니다. 우상향이에요. 그러니까 일봉으로 보면은 이게 불안하잖아요. 막 올라갔다 떨어졌다. 그러면 차라리 주봉으로 보든가 월봉으로 보세요. 주봉으로 보든가 월봉으로 보든가. 그래도 많이 올라갔지만 이게 추세가 계속 우상향으로 계속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차트라서 잘 안 꺾여요. 이렇게 보면 좀 싸 보이죠. 이 차트는 없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도 이렇게 계속 우상향 타고 움직이니까 월봉으로 꺾이지 않으면, 월봉으로 여기 요 빨간색 선 여기 저점이 안 깨지면 추세는 안 깨집니다. 여기 20만 원하고 한 18만 5천 원 정도 보이네요. 30만 원 아직 안 갔으니까 또 이러다 더 정신 차리고 또 가겠죠. 자, 다음은 PSK. 마찬가지로 오늘 IT주의 다 약해서 흔들렸는데, 근데 지금 시간에 다 꼬랑지를 타나? 왜 아래 꼬리들이 다 달렸지? 얘도 21선 찍고 다시 반등 주네요. 과거에 장이 이제 막 폭락하기 시작할 때에서는 많이 떠 있는 애들이 제일 먼저 다이빙을 하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제일 먼저는 아니고 먼저 바닥에 있는 애들이 이미 벌써 다이빙해서 잠수해서 이미 거의 뭐 심해 수준으로 이미 내려간 상태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고점인 종목 폭락하면서 심해 있는 애들이 더 심해를 깨고 뭐 이런 흐름들이 나오는데, 지금 떠 있는 종목들은 잘 흔들리지도 않네요. 이게 장이 지금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양호합니다. PSK. 자, 한미반도체도 볼게요. 한미반도체. 자, 다른 애들보다 좀 덜 빠지죠. 그동안 고점에서 빠진 게 있어서 그래요. 얘가 이렇게 깨지면 다른 IT주들한테 영향을 주겠지만 안 깨지고 버티니까 다른 IT주들도 좀 안정세를 얘 때문에 좀 찾을 수도 있어요. 얘가 딱 플러스로 다음 주에 바뀌면 더 좋은 거고, 그냥 그런 이제 바로미터로 보시면 되고. 자, 그리고 주성엔지니어링. 4월 달에 드렸던 32,000원대에서 아까도 설명해 드렸지만 왔다 갔다 안정적입니다. 32,000원, 35,000원 여기로 내려오면은 이제 살 수 있는 영역인데, 지금 사봤자 재미없어요. 어차피 사도 안 움직이는데. 저는 지금 월요일 날에도 한 번 더 흔들리고 화요일도 한 번 더 흔들리고, 그럼 주성엔지니어링도 32,000원, 33,000원 쪽으로 내려올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얘만 내려오는 거 아니에요. 삼성전자도 하이닉스도 미국장 오늘 밤에 떨어지면 2, 3일 더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싸게 사기 위한 기회로 삼으라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그렇게 기회를 삼으시면 되고, 얘도 미국장이 오늘 밤, 그러니까 오늘 밤 미국장 한 번 더 빠지는지 아니면 버티는지 그걸 잘 보세요. 버티면 중소형주 테마로 들어가야죠. 떨어져도 마찬가지. 지금은 중소형 테마주 좋습니다. 자, 다음은 재룡전기. 재룡전기. 자, 전선 테마. 얘는 꼭대기에서 떨어지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쪽이 강하다는 거죠. 여전히 강하네요. 아까 봤었던 우리 기술도 다시 또 슬금슬금 또 5kg 올라가고 있고, 그러니까 테마주의 흐름들이 좋네요. 그래서 재룡전기처럼 이거 봐봐. 우리 기술도 지금 흔들리는 척하고 다시 올리죠. 그러니까 지금은 역시 중소형 테마주들이 좀 좋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자, 이건 중소형 테마는 아니지만,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표적 종목 두산 에너빌리티. 그러니까 테마는 분명히 그 개별 테마주이기는 한데 등치가 좀 무겁죠. 그래서 전선, 전력, 테마드, 이건 원전 테마죠. 원전 테마 쪽에서 두산 에너빌리티. 뭐 여기 저점은 안 깨질 것 같고, 자, 현재 가격 22,200원. 22,200원에서 공략을 해보시고요. 오랜만에 이제 확 흔들렸는데 장이 죽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기 저점은 지지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기준연봉이라 그러는데 최근에 거래 실리고 올렸던 이게 이제 개인들이 올린 게 아니에요. 14조짜리 어떻게 개인들이 올립니까? 누군가가, 뭐 기관하고 외국인들이죠. 그 누군가 그 묵직한 자금을 갖고 있는데 여기서 땡겨 올렸기 때문에, 그리고 한번 올렸다가 고점을 뚫었죠. 이게 중요합니다. 고점을 뚫었느냐 안 뚫었느냐. 이 고점을 한번 뚫었기 때문에 조정받으면 사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의 기법인데, 뚫질 못하고 떨어질 때에서는 의심을 해봐야 돼요. 근데 뚫어놓고 조정받을 때에서는 이거는 물량 소화를 하면서 다시 뛰어 올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흔들리게 되면
그러니까 안전하잖아요. 두산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이상한 뭐 실적도 안 되는 혹은 뭐 적자 회사 내지는 없어질 회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두산중공업인데 그렇죠? 그래서 이런 안전한 종목은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웃으면서 올해를 보낼 수 있었지 울상을 짓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상담할 때도 얘기했지만 차트가 굉장히 바닥에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25,000원, 3만 원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그래서 전 세계가 지금 원전에 미국도 원전 그 촉진법 엊그저께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을 했습니다. 기사 찾아보면 나와요. 원전 촉진법 그리고 원자력 발전법으로 몇 달 전부터 미국 주마다 법들을 다 고쳐가지고 지금 열심히 지금 원전을 하려고 하고 있는 지금 미국 상황. 전 세계가 지금 원전 쪽으로 계속 이슈가. 왜 전기가 모자르니까. 오늘 아침에 나왔던 기사들도 용인 클러스터에다가 500조를 투입해갖고 공장을 짓는데 공장을 지어도 전기가 있어야지 그게 뭐 반도체 회사한테 뭐 쌀을 줘갖고 뭐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전기를 줘야 되는데 전기가 인공지능 하려면 전기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 전기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걸 서해안에서 끌었을 거냐. 그럼 서해안에다가 소형 SMR 하면 돼요. 소형 SMR. 그게 장점이 있습니다. 그것도 강연에서 얘기해 드릴게요. 어쨌든 오늘의 표역 종목 두산 에너빌리티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장 표적 종목 두산 에너빌리티 매수가는 22,200원 짚어주셨고요. 지금 이 시각 7.5% 이상의 강한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두산 에너빌리티에서요. 두산밥켓을 인적 분할하면서 이 두산 로보틱스의 완전 자회사로 편입시킨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더욱 강하게 조정을 받고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고요. 조직 개편 소식에 두산 로보틱스는 오늘 급등세를 보이고 있네요. 이렇게 종목별 대응이 더 필요하신 여러분을 위해서 저희 오늘도 종목 상담 열심히 달려가 보도록 할 텐데요. 전화번호 02-3153-1611번 혹은 1612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보유 비중까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여러분의 고민을 말끔히 해소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의 종목 상담 첫 종목부터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의 첫 종목 문자로 들어온 종목이고요. BNK 금융지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가 8,600원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보유 비중은 10%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시각 흐름 보자면 약 1%대의 상승세를 보이면서 8,65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미약하게나마 현재 수익 구간이신데요. 전문가님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자, 은행주들이 한동안 그렇게 재미가 없고 했다가 개인 투자자들이 쳐다도 안 보고 하다 보니까 올해서부터 은근슬쩍 많이 올라왔어요. 조선주처럼. 자, 한번 차트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작년 8월 전까지만 하더라도 은행주들은 그러니까 개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종목 중에 한 두 가지를 꼽는다 그러면 첫 번째가 증권주, 두 번째가 은행주입니다. 워낙 안 움직이고 재미가 없기 때문에. 근데 제가 아마 작년에서도 어떤 분이 은행주 상담을 드렸을 때 이때 BNK였었나? 이거일 수도 있어요. 그때 이제 제주은행이었는지 대구은행이었는지 부산은행이었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그런 지방 쪽의 은행주였던 것 같은데 제가 지금과 같은 이유로 좋다, 가져가셔라 라고 얘기했는데 상당히 많이 올라왔네요. 이분의 사신 가격은 그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분은 밑에서 수익 났길래 그냥 더 가져가라. 너무 좋다. 뭐 이러고 말았거든요. 자, 근데 지금 8,600원에 사셨어도요. 괜찮아요. 그리고 지금 시장 흔들려도 그냥 꼼짝도 안 하죠. 개인들이 관심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누가 관심이냐면 기관하고 외국인들만 다 갖고 있네요. 그럼 이러면 안 빠지죠. 차트도 완전히 바닥이고 이거 원래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2010년도, 2012년도 이때 물려가지고 이때 이후서부터 맨날 심심할 때만 떨어지고 이래버리니까 아예 그냥 하여튼 개인 투자자들이 접근 안 하는 종목 1순위, 2순위 은행주, 증권주인데 저는 그래서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더 가져가시고요. 한 9,000원 왔을 때 다시 질문 주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 연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현대백화점이고요. 어떤 거요? 현대백화점.
현대백화점 예, 85,000원에 20%입니다. 85,000원에 20%. 네네. 현대백화점. 자, 차트를 한번 볼게요. 사신 지 한 몇 년 되신 것 같은데? 예, 3년 넘었습니다. 3년. 그러니까 최근에 사셨으면은 당연히 잘못 산 거. 왜냐면 차트가 계속 하향할 때서는 돌지 않을 때서는 사면 안 되는 거. 3년 전이면 이제 코로나 그때에서 이제 코로나 풀리면 코로나 전에 좋아진다는, 샀습니다. 그렇죠. 예. 좋아진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코로나 네. 풀리고 나서 지금 장사하시는 분들이 더 힘들다 그러죠. 네. 소비가 막 죽어버리고 원래는 한 3년 전까지만 해도 소비가 살아난다 해서 그래서 이쪽 이슈가 있기는 있었는데 아마 그것 때문에 사신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소비가 지금 살아나지 않고 지금 서민들의 주머니가 점점점 왜 물가가 지금 계속 폭등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못 가는 거죠. 예. 또 지금도 어쩔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현대백화점이 없어질 거는 아니니까 그냥 네. 이 악물고 버티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근데 언젠가는 올라가요. 원래 이게 은행주하고 증권주도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네. 근데 시간 지나니까 어느덧 올라왔어. 조선주도 그런 분위기였는데 어느덧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다행히도 외국인들이 조금 사는 것 같기도 한데 근데 길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라면 예. 85,000원 고까지 올라가기도 전에 한 7만 원에 올라오면 그냥 잘라버릴 거예요. 아, 예. 그러고 나서 또 떨어지면 사볼까? 아니면은 뭐 다른 걸 사면 돼. 왜냐면 7만 원짜리가 굉장한 저항 자리인데 그 정도까지는 가능할 것 같아요. 7만 원까지는. 7만 원. 네, 그래서 7만 원 왔을 때 한번 점검을 한번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 말씀드립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도 전화입니다. 여보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HP 솔루션요. HB 솔루션, APG. 네. HB, HP? 네, 네, 솔루션. HB. 왜 이렇게 네. 많이 떨어졌대요? 자, HB 솔루션. 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네, 8,986원. 8,000 얼마야? 86원이요. 8,986원. 네, 네. 비중은요? 26%요. 26%. 네. 아, 이거 왜 이렇게 많이 떨어졌지? 이거는 잠깐 뉴스를 봐야 되겠는데요. 무슨 뉴스가 있었나? 그냥 차익 실현인지 이 증권사 이 기사들은 이상한 그 광고 기사가 많아서 잘 보이지는 않는데 대충 봤을 때는 뭐 딱히 뭐 내용은 없네요. 그래요. 일단 많이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건데 너무 많이 떨어지는데요. 네. 22% 분명히 뭔가 악재가 있어서 저렇게 떨어지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근데 매수 가격대가 너무 높아요. 왜 거기서 사셨는지 참 안타까운데. 자, 많이 올라갔으니까 많이 떨어지는 거지만 분명히 뭔가 이거 악재가 있긴 있을 겁니다. 제가 지금 검색을 지금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뭐 네이버에 검색하면 좀 나올 거거든요. 왜냐면 지나가다 본 건 있는데 HB 솔루션 최근에 별로 관심이 없어갖고 안 봤는데 네. 하여튼 뭔가 악재가 한번 있어서 흔들린 것 같은데 근데 지금에서는 이게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여기에서는 파는 자리는 아니에요. 네. 일단 버티셨다가 뭐 7,000원이나 뭐 7,500원 뭐 그 정도 왔을 때 다시 한 번 더 점검을 받으시고 7,500원이요? 7,000원에서 7,500원 점검을 받으니까 거기서 팔라는 얘기는 아닌데 너무 떨어진 각도가 강하기 때문에 네, 네. 이게 왜냐면 지금 거래량을 봐서는 이거는 보통 종목은 아니고 누군가가 드리블을 하고 있는 작전주 같거든요. 많이 올라갔으니까 많이 흔드는 건데 또 많이 흔들면 또 많이 올라가기도 하는데 7,000원에서 7,500원 갔을 때 얘네들이 어떻게 핸들링을 하는지 그 HB가 얘가 혼자만 있는 게 아니고 HB 테크놀로지도 있고 뭐 HB 뭐 그쪽 그룹주들이 몇 개가 있으니까 그거랑 같이 봐야죠 뭐. 어쨌든 7,500원까지는 일단 보유를 해보자. 네. 만약 여기서 더 빠져서 한 5,000원까지는 안 내려오겠지만 5,000원까지 밀리게 되면 추가 매수도 가능할 것 같아요. 추가 매수를 하면은 5,000원 내려오면 추가 매수하면 그러면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는 모르겠는데 만약 그까지 내려온다라 그러면 추가 매수를 해보시고 뭐 실적이 적자가 나는 회사는 아니라서 네. 위험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더 네. 떨어지게 되면 추가 매수를 더 해가지고
네. 반도체 측정 검사 장비 뭐 그래요.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으니까 더 떨어지면 추가 매수를 한번 해보세요. 자, 몇 가지 도와드렸습니다. 다음은 문자로 들어온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많은 분들께서 얼른 이 SOS를 신청을 하고 계시는데요. 삼성전자 현재 들어와 있고요. 매수가가 83,100원 선, 그리고 보유 비중은 10%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이 시각 얼른 이 가격 체크를 해보자면요. 현재 2.85%가량 약 3%대의 낙폭을 보여주게 되면서 85,000원 선까지 내려왔는데요. 그래도 다행히 아직까지는 좀 수익 구간이신데 오늘 또 5일선 이탈이 나왔습니다. 전문가님, 어떤 처방이 필요할까요? 자, 삼성전자 뭐 시장에 따라서 움직이는 종목이에요. 위험한 종목은 아닌데, 자, 83,100원이면은 비중이 뭐 100% 아니잖아요. 10%잖아요. 물론 이런 종목은 금액이 큰 사람들한테만 재밌습니다. 이거 할 거면은 좀 다른 걸 하는 게 더 수익률은 더 클 수 있어요. 근데 안전하고 묵직한 종목을 원한다 그러면 삼성전자도 괜찮아요. 그래서 많이 떨어지게 되면은 많이 떨어져 봐야 뭐 8만 원인데 그 쉽지 않아요. 8만 원까지 내려오는 건데 21선 지지도 있고 뭐 하루 이틀 더 떨어져도 그냥 무시하세요. 떨어져봤자 다시 올라갑니다. 근데 이게 한 2, 3일 떨어졌다 올라갈 거냐 아니면 한 달 보름까지 빠졌다 올라갈 거냐 이거는 세력들의 의지지만 최근까지 수급을 봐서는 개인들은 이걸 열심히 팔았습니다. 그래서 한 달 보름까지는 안 갈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들이 열심히 팔았고 외국인이 많이 샀기 때문에 일주일 안에 조정은 마무리가 되지 않나. 그러니까 더 가져가시고요. 근데 이게 대형 주고 재미가 별로 없어서 저는 추천해드리지는 않지만 그래도 뭐 9만 원, 10만 원 뭐 올해 노려볼 수 있다. 이 정도는 해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이노시스요. 이노시스. 네네. 거래 정지됐다 풀렸네. 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네, 20%고요. 네. 저 매수가는 1,600원이요. 1,600원? 네네. 최근에 사신 거네요? 아니요. 1년 반 전에 샀어요. 그래요? 근데 매수 가격이 이상하네. 그래요. 어쨌든 지금 1,600원대면은 이렇게 거래 정지가 됐다가 또 다시 거래 정지가 되는 경우들도 없잖아 있어요. 그래서 실적이 다시 돌아서야 되는데 네. 그래도 흑자 전환은 했네요. 흑자 전환했으니까 다시 거래 정지되거나 상폐될 일은 없고 올해 한 1,800원에서 2,000원 사이에서 한번 매도 타이밍을 한번 잡았다가 네네. 다시 또 조정받으면은 또 질문을 또 주세요. 사도 되는지. 그래서 지금 좀 더 가져가셔도 될 것 같아요. 1,800원 1차 목표치. 1,800원이요. 네. 네. 안전할까요, 선생님? 안전해 보이진 않아요. 네. 흑자 전환 됐지만 언제 또 적자 전환이 될지 모르는 회사일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냥 매매로만 하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상담은 이걸로 마무리를 해볼 건데요. 보니까 두산 에너빌리티도 뭐 조만간에 수익 달성될 것 같은데 거봐야 매매하기 요즘에 주면 다 수익 달성되잖아요. 이런 것처럼 매매하기 너무 좋은 장인데 그래서 제가 강연회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외면하는 K 증시, 여러분들 뭐 미국 주식, 뭐 테슬라, AMD, 엔비디아 사면 수익 많이 날 것 같죠? 아니에요. 그거에 대한 얘기도 해드릴 거고요. 특히 코인 좋아하시는 분들, 코인 들어가서 지금 엄청 깨졌거든요. 코인보다는 뭐가 더 유리한지, 어제도 우리나라 중소형주 장 이제 막 되고 있는데 너무 장이 좋습니다. 흔들리면 더 좋아질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월요일 날입니다. 내일 아니고 월요일 날 6시 30분에 강연회가 있으니까 많이 들어오시고요. 저는 여기서 물러가고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쉽지만 오늘의 종목 상담은 여기에서 마무리 지어보고요. 오늘 시장이 하도 흔들리다 보니까 참 불안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런 여러분을 위해서 저희 다음 주 월요일 오후 6시 30분이죠. 저희 전문가님의 강연회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함께 하셔서 이 흔들리는 시장에 보다 철저한 전략 세워가시길 바라면서요. 또 오늘 정말 많은 분들께서 신청을 주셨지만 다 도와드리지 못해서 너무너무 아쉽습니다. 저희 잠시 후에 시작되는 이 11시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에서도 종목 상담은 계속해서 진행이 될 예정이니까요. 저희 이 점 참고해 주시길 바라면서요. 저희 그럼 오늘 마치기 전에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서 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핵심 세 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 미국 시장의 조정에 따른 이 박스권 테마 장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또 매매 전략을 세우실 땐 여전히 테마주 매매에 용이한 시장이라는 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장 표적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 만나봤네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고요. 저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 모두 당사의 브랜드인데요. 최근 당사를 사칭하고 있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반드시 투자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이 주말 동안 푹 쉬신 다음 저희 다음 주 월요일 더 유익한 소식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